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은 참조에 관해서 수업을 좀 배우실 건데요.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이런 것들이 뭔지, 그리고 표시 형식 설정하는 방법과 표서식과 셀 스타일을 가지고 예쁘게 표를 만들어 보는 작업. 이 부분을 저희가 오늘 수업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엑셀을 열어두셨다면 저처럼 새 통화 문서 한번 열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작업하시기 편하게 셀 시트를 조금 더 확대시켜 놓기 위해서 저는 하단 더하기 버튼,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어느 정도 확대를 좀 해두도록 할게요. 자, 저는 200 정도로 확대를 해주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저는 A2셀을 클릭하고요. 5월 수당 정산표라고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5월 수당 정산표.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A3셀, A3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쭉 필드명들을 입력해 주시는 거죠. 구분, 기본급, 근무수당, 특별수당, 합계.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에는 키보드에서 탭을 사용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탭을 사용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글씨를 입력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구분, 기본급, 근무수당, 특별수당, 합계, 공제액, 실지급액이라고 입력해 주셨으면요. 이제 쭉 각각의 데이터들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A4셀을 클릭하시고요. 팀장, 대리, 주임, 사원으로 엔터를 치면서 입력을 좀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우측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고요. 기본급도 입력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처럼 천천히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는 거죠. 우선은 데이터를 먼저 다 입력하고 작업해 주실 거니까 한번 천천히 데이터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무수당도 저처럼 이렇게 입력을 좀 해주시고요. 자, 특별수당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저처럼 글씨를 입력을 좀 해주시고요. 자, 글씨를,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셨다면 어느 정도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선은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시고 자, 데이터를 입력해 두셨다면 우선은 이 제목 있는 부분을 셀 병합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A 2셀부터 G 2셀까지 블록으로 잡아줄게요. A 2셀부터 G 2셀까지 블록으로 잡으시고 홈 탭에 맞춤 그룹에 여기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찾으셨다면 클릭. 자, 그리고 되셨다면 이 상태에서 저는 F1셀을 클릭하고요. 여기다가는 지급일 땡땡 콜론을 넣어주시고 G1셀에다가는 26 하이픈 11 25라고 한번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처럼 글씨를 입력해 주셨다면 엔터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F1셀 지급일 G1셀 2026년 11월 25일로 5월이니 제가 5로 수정을 해줄게요. 5월 25일로 표시가 된 게 보이시죠? 수정하실 때에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수정할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깜빡깜빡거릴 때 글씨를 지우시고 5월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글씨를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주셨다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희 우선 합계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합계를 구하는 식은 제가 작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B4셀부터 D4셀까지 더하는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선은 함수를 사용하기 전 간단한 연산 작업으로 작업을 해주실 거라 이 4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퀄인 는을 넣어주시고 우선은 지금 보시는 이 팀장 기본급 저희가 지금 팀장의 합계를 먼저 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B4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키패드에서 더하기 C4셀 더하기 D4셀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서 이퀄인 는을 넣어주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각각의 셀을 선택해 주셨다면 결과값을 보기 위해 키보드에서 엔터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합계가 구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되셨다면 이 4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초록색 점 채우기 엔드. 이 채우기 엔드를 이 7셀까지 끌어다가 손을 떼볼게요. 그러면 알아서 합계가 구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이 상태에서 되셨다면 이번에는 공제액을 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제액은 제가 어떻게 작업을 해주려고 하냐면 지금 보시는 아래 어디쯤에다가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우리 I3셀? 제가 I3셀에다가 공제율이라고 입력하고요. 12%를 입력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처럼 공제율이라고 I3셀에 글씨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I4셀을 클릭하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저처럼 I3셀 클릭하시고 I4셀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되셨다면 저희 이 상태에서 I4셀을 클릭 그리고 여기다가 0.1이라고 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키보드에서 엔터. 제가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12%를 만들어 주려고 해요. 자, 그러면 0.12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I3셀을 클릭하셔서 I4셀을 클릭하셔서요. 홈 탭에 표시 형식에 보시면 저처럼
백분율 스타일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백분율로 서식을 지정합니다를 클릭. 그러면 단순히 퍼센트만 붙여주는 게 아니라 100을 곱한 12%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제가 공제율을 왜 적었냐면 공제액을 구할 때 작업을 해주려고 해요. 자, 식을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하냐면 지금 보시는 여기 I4셀 곱하기 E4셀 작업을 해주려고 해요. 즉 공제율 곱하기 합계가 곧 공제액이 될 수 있게끔. 자, 그렇다면 제가 F4셀을 클릭하고요. 이퀄인 는을 넣어주고 우선은 공제율인 I4셀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곱하기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기호를 넣어주셔서 작업을 좀 해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되셨다면 이 4셀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공제율 곱하기 합계를 작업하실 거라 저처럼 I4 곱하기 이 4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되셨다면 키보드에서 엔터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제액까지 저처럼 구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제액이 구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공제액을 구하기는 했는데 아래쪽으로 이제 나머지 값도 구해주기 위해서 제가 F4셀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저처럼 지금 F4셀 얘를 클릭해 주시고요. 초록색 점 채우기 엔드 초록색 점 채우기 엔드에 마우스 두시고 채우기 엔드를 F7셀까지 끌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공제율 곱하기 합계를 했으면 당연히 그 값이 0이 나올 수가 없는데 나머지 데이터들이 0이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이런 경우에는 뭔가 식이 잘못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렇다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선은 F5셀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 왼쪽 상단 여기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I5 곱하기 25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I5셀이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 볼게요. I5셀은 지금 여기가 바로 I5셀이죠. 그리고 이 5셀은 여기를 의미하고요. 자, 공제액을 구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를 곱하는 건 맞는데 오른쪽 공제율을 보시면 위에 거를 곱해준 게 아닌 아무것도 없는 빈 셀을 곱해준 게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채우기 엔드를 한 칸씩 끌어줄 때마다 각각 식에 있는 셀들이 한 칸씩 밑으로 내려와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여기 공제율 또한 한 칸씩 내려와서 계산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우리 합계는 한 칸씩 내려오면서 계산이 되되 공제율은 똑같은 셀에 있는 이 I 지금 보시는 4셀이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채우기 엔드를 끌었을 때 공제율 식은 내려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 지금 첫 번째 식부터 잘못됐다는 말이기 때문에 F4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을 좀 볼게요. I4 곱하기 24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어디를 못 움직이게 고정하냐면 지금 보시는 I4셀 얘는
저희가 채우기 핸들을 내려도 같이 내려오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I4셀 사이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뭘 누르시냐면 키보드 맨 상단에 있는 F1, F2, F3 이 펑션 키들 중에서 키보드 F4 F4를 한번 눌러주시면 달러 표시 같은 기호가 생기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열에도 행에도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걸 바로 절대 참조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쉽게 말해서 이 달러 표시의 기능은 절대로 못 움직이게 고정을 한다라는 말이죠. 즉 열과 행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절대 움직이지 않게끔 작업을 하겠다. 이 의미가 절대 참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F4를 또 한 번 누르면 혼합 참조라고 해서 내가 행을 못 움직이게 고정할 건지 또 한 번 누르면 열을 못 움직이게 고정할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열이든 행이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상대 참조 작업을 할 건지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죠. 근데 제가 이 상태에서 F4를 한 번 더 누르면 절대 참조로 어디든 못 움직이게 딱 고정하는 절대 참조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어떻게 작업을 해주시냐면요. F4셀을 클릭해 주시고 초록색 점 채우기 핸들을 다시 한번 F7셀까지 끌어 손을 떼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공제액이 구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해서 식을 구하실 때 이 절대 참조 부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 지급액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실 지급액을 입력하기 위해 G4셀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식을 합계 빼기 공제액으로 한번 만들어 주실 거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G4셀을 클릭하시고요. 이퀄인 는을 넣어 주시고 F4셀이 아닌 E4셀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합계 쪽인 E4셀을 클릭해 주시고 마이너스 빼기를 넣어 주시고 F4셀인 공제액인 F4셀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되셨다면 키보드에서 엔터를 한번 눌러 줄게요. 그러면 실지급액도 알아서 입력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해서 되셨다면 G4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초록색 점 채우기 핸들을 끄는 방법도 있지만 초록색 점 채우기 핸들을 마우스 두시고 따닥 더블 클릭하셔더라도 알아서 시기, 데이터가 끝나는 지점을 얘가 알고 딱 거기까지만 계산을 해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해서 이렇게 저처럼 구분부터 실지급액까지 한번 표를 만들어 주신 거죠.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부터는 수정 작업으로 보기 좋게 조금 더 수정 작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표시 형식을 한번 지정해 보기 위해서요. 지금 보시는 B4셀부터 G7셀까지 한번 블록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처럼 블록으로 잡아주셨다면 첨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주기 위해 맨 상단 홈탭 그리고 표시 형식에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쉼표 스타일이 보이실 거예요. 자, 해서 저처럼 쉼표 스타일을 찾아주셨다면 클릭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되셨다면 아무데나 빈 셀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급, 근무수당, 특별수당 합계 공제액 실지급액에 첨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근데 D7셀을 보면 제가 0이라고 입력했던 글씨가 이렇게 하이픈으로 바뀌어 있는 마이너스 기호처럼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주로 0을 입력할 때 이 하이픈 기호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나는 숫자 0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시면 보통 대다수 분들이 당황하셔서 T7셀을 클릭하시고 딜리트를 누르신 다음에 다시 한번 0을 쓰고 엔터를 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다시 하이픈으로 나타난 게 보이시죠?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제가 D7셀을 클릭하고 0을 써주고 키보드에서 엔터를 누르면 원래 0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하이픈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D7셀을 클릭했을 때 홈 탭에 표시 형식이 회계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얘를 이 데이터 쓴 0을 그대로 0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회계 옆에 저처럼 목록 단추를 눌러주시면 숫자 0이라고 써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는 D7셀을 숫자 0으로 표시할 거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숫자 0으로 표시할 거라 숫자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값이 0으로 나타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이런 식으로 저처럼 표시 형식을 바꿔주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지급일 날짜도 한번 G1셀에 써져 있는 날짜도 표시 형식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경우에 표시 형식은 어떻게 바꾸시냐면요. G1셀을 클릭해 주시고 자, 그리고 홈 탭에 아까처럼 표시 형식의 마우스를 이렇게 표시 형식 옵션 쪽으로 마우스를 두시면 이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자, 표시 형식 옵션으로 들어오실 거라 이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셀 서식 중 표시 형식 탭으로 바로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러면 이 중 왼쪽의 범주에 날짜가 선택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날짜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원하는 날짜 스타일을 골라주시면 되시죠. 날짜 숫자가 바뀐다는 게 아니고 형식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렇다면 저는 날짜를 한자 형식으로 고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기 형식을 선택해주고 오른쪽 맨 하단 확인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저희가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수정하지 않아도 표시 형식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러면 궁금하실 수도 있으세요. 내가 이 데이터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그렇다면 표시 형식의 날짜 옆으로 목록 단추를 누르셨을 때 지금처럼 간단한 날짜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걸 눌렀을 때 언제든 다시 원래 스타일로 돌아오실 수가 있으신 거죠. 즉, 표시 형식을 이용하면 원래 스타일로 돌아오실 수도 있고 언제든 내가 이 숫자나 이런 작업들을 다른 스타일로 바꾸실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저는 다시 한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표시 형식 옆에 옵션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한자로 되어 있는
년, 월, 일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되셨다면 오른쪽 맨 하단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죠. 자, 해서 이렇게 저처럼 표시 형식을 한번 바꿔보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이 끝나셨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표서식도 예쁘게 한번 수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서 지금 보시는 A 3셀부터 G 7셀까지 블록으로 잡아주시는 거죠. A 3셀부터 G 7셀까지 블록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되셨다면 지금 보시는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표서식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표서식 버튼을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내가 직접 테두리 색깔이나 면 색깔을 바꾸지 않으셔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표서식을 가져와 작업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자, 이 중에 저는 아무거나 원하시는 스타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저는 밝게 여기 녹색 표 스타일 밝게 14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스타일을 클릭해주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아서 A3부터 G7 영역이 잡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머리글 포함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정확히 필드명들이 필드 데이터랑 다르게 구분할 수 있게끔 색상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되셨다면 저처럼 확인 버튼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해서 제가 볼 때는 마음에 드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선 빈 셀을 클릭해보고 확인해보면 각각 필드명마다 이상한 목록 단추가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목록 단추는 보통 자동 필터라고 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추릴 때 예를 들어, 기본급이 300, 딱 300까지인 사람, 300 이상인 사람만 찾아야 될 때, 내가 팀장만 보고 싶을 때, 이럴 때 쓸 수 있는 필터 기능인데, 저는 지금 그냥 표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각각 필드명의 이런 목록 단추는 만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안쪽, 표 안쪽, 아무데나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맨 상단, 테이블 디자인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왼쪽쯤에 이렇게 보셨을 때 범위로 변환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표 안쪽 아무데나 마우스를 두시고 테이블 디자인의 범위로 변환. 자, 찾으셨다면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표를 정상 범위로 변환하실 건지 물어보면 예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인 표로, 표 서식으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는 I3셀부터 I4셀을 블록으로 잡아서요. 여기도 한번 표 서식을 바꿔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맨 상단 표서식. 표서식을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이 부분은 황금색 표 스타일 밝게 12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거나 원하시는 스타일을 찾으셨다면 클릭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되셨다면 머리글 포함해 체크가 되어 있으신 상태에서 확인. 자, 이것 또한 지금 보시는 이 목록 단추 같은 걸 없애주고 싶으시다면 표 안쪽, 블록 잡혀 있는 상태든 표 안쪽이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맨 상단에 테이블 디자인이라고 써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중 제가 범위로 변환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표를 정상 범위로 변환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되셨다면 빈 셀을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예쁜 표서식을 작업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우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업이 되셨다면 저희 정렬을 좀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저는 A3부터 G3까지 블록으로 잡아주고요. 키보드에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A4, A7 셀을 블록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다시 설명드리면 A3부터 G3까지 구분부터 실지급에까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A4셀부터 A7셀까지 블록. 그리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여기 제가 지금 깜빡깜빡 거리는 I3셀도 클릭을 해주시는 거죠. 왜냐면 가운데 정렬을 해서 조금 더 예쁘게 데이터를 정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되셨다면 홈 탭에 맞춤 그룹에 저처럼 가운데 맞춤 버튼을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되셨다면 빈 셀을 클릭.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수당 정산표도 바꿔주기 위해 D2셀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저처럼 이렇게 D2셀을 클릭. 자, 이제 D2셀을 클릭해 주셨다면 저희가 셀 서식을 한번 마지막으로 바꿔보실 건데요. 셀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맨 상단 홈 탭에 스타일 그룹 쪽을 보시면 이렇게 저처럼 셀 스타일이 나타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아마 의문점이 생기실 수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저는 지금 조건부 서식, 표서식 옆으로 셀 스타일이 이런 디자인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자세히를 눌러주면 셀 스타일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근데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씀해 주실 거냐면 이런 스타일의 화면이 아닌 그냥 셀 스타일이라는 버튼이 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엑셀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디스플레이 설정, 즉 해상도가 다르면 저랑 엑셀의 버튼들이 약간 다르게 보이실 수 있으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잠시 엑셀을 최소화를 눌러서 숨겨두고요. 아무것도 없는 이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설정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디스플레이 설정을 클릭. 그랬을 때 확인해 보시면 제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1920 곱하기 1080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제가 만약 이 해상도를 눌러 이 중 제가 한번 1600 곱하기 900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600 곱하기 900을 눌러 변경한 설정 유지를 클릭하고 이 화면은 X로 닫아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엑셀을 클릭하고 확인해 보면 아까까지만 해도 펼쳐져서 보였던 셀 스타일이 지금처럼 조건부 서식, 표서식, 셀 스타일 버튼으로 나타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용하실 때에는 이거를 눌러서 여시는 것과 아예 펼쳐져 있는 스타일로 보이는 것과 사실 눌렀을 때에는 차이가 없으시죠. 근데 이제 눈으로 보셨을 때 화면이 약간 달라 당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 제가 지금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셀 스타일은 이렇게 버튼 형식으로 보이실 수도 있고요. 나의 디스플레이 해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다시 원래 해상도로 좀 돌려놓도록 할게요. 그럼 최소화로 숨겨두시고 아무것도 없는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 설정을 눌러주고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원래 상태로 한번 돌려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변경한 설정 유지. 그 다음 제가 오른쪽 상단 X로 창을 닫고 엑셀을 열어보면 다시 조건부 서식, 표서식 옆에 셀 스타일이 펼쳐져 있는 디자인으로 나타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해서 되셨다면 하나, 둘, 세 번째 자세히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처럼 셀 스타일은 어떤 기능이냐면 안에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디자인을 보시면 되세요. 내가 선택하는 셀 스타일에 따라 지금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이 적용이 되시는 거죠. 저는 제목 및 머리글에 이 제목 1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제가 잘못 선택했네요. I6셀을 클릭하고 저는 지금 보시는 데이터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I6셀을 클릭.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I6셀을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D2셀을 클릭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셀을 잘못 선택했네요. 이런 경우에는 이 셀을 어떻게 지금 디자인이 들어가 있으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지울 수가 있냐? 제가 아까 I6셀을 잘못 선택해 여기에 셀 스타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I6셀을 클릭하고 다시 한번 자세히를 눌러 왼쪽 상단 표준을 누르시면 원래 기본 상태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눌러주면 원래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돌아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럼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D2셀을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세 번째 여기요 자세히를 눌러주고 다시 한번 제목 1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5월 수당 정산표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저는 조금 더 아래에 선이 잘 보이도록 2행과 3행 머리글 사이에 마우스를 두고 조금 더 위나 아래로 조절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내가 지금 작업한 뭔가 셀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면 언제든지 내가 그 원하는 셀을 선택해서 상단에 자세히 버튼을 눌러주고 언제든 마음에 드는 셀 스타일로 바꿔주실 수가 있으시죠. 저는 지금 다시 제목 2로 수정을 좀 해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 작업을 해주실 수 있으신 거죠. 자,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저장까지 한번 해주기 위해 왼쪽 상단 파일을 눌러주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클릭. 그리고 찾아보기를 클릭하신 다음 또 원하시는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되죠. 저는 바탕화면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처럼 이렇게 원하는 위치를 선택해 주시고 자, 원하는 위치를 선택해 주셨다면 원하는 이름, 원하는 데이터 이름도 작성을 좀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바탕화면을 클릭하고요. 파일 이름, 통합문서 1을 선택해서 싹 지워주고 수당 정산표라고 입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수당 정산표. 자, 해서 여기까지 되셨다면 오른쪽 맨 하단 저장을 눌러주시는 거죠. 해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번에는 지금 보시는 절대 참조, 상대 참조 등등의 참조에 관한 부분을 수업으로 배우셨고요. 또한 표시 형식,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서식과 셀 스타일을 이용해 디자인을 바꾸는 작업까지 수업으로 한번 배워보신 거예요. 자, 해서 이번 강의도 천천히 보시고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